그 뉴스의 의미와 배경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그 옆에는요, 오늘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국민의힘, 여당이는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께요. 네. 일단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영구화, 그다음에 적용대상 확대,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예, 일단 그 화물연대 지금 총파업으로 가뜩이나 예.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화물 차주 한 분 한 분이 개별 사업주로 돼 있으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소위 말해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에서 교섭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면담이라고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화물연대는 교섭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화물연대가 지난 6월 달에도 이미 한번 총파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해에 2번 파업을 한 것은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결국 민노총에서 좀 주도를 해서 지금 연말 정부 전체의 어떤 흔들기 차원에서 파업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안전운임제가 사실은 생겨나게 된 2020년 3월 달 문재인 정부 결정이 굉장히 지금 나쁜 선례를 지금 남겼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운임제는 EU의 안전운임제를 따왔는데 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의 목적은 너무 과속을 하지 말고 안전속도를 지켜서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예. 우리는 이상하게 그게 안전운임제의 명분으로 그런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어떤 최소의 어떤 수입을 화물 예. 자동차에게 뭐 어떤 화주의 어떤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보장을 해라 예.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년의 어떤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어떤 사적 자체의 원칙에 예. 의해서 예. 개별 화주와 화물 자동차 사업주 간의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원칙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지금 품목도 보면은 예. 애초에 품목이 시멘트라든지 특히 또 컨테이너로 한 것은 어떤 그런 안전의 문제, 특히 그 화물의 어떤 발생의 예. 양이 조금 고른 어떤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품목들,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화물 발생량이 좀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이런 품목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기업주 화주들의 예. 어떤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기업 운영 예. 자체가 사실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계나 정부에서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예. 어떤 요구 조건입니다. 일단 제가 홍석준 의원님께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달라, 그러니까 제도화해달라는 거죠. 네. 아예 고정적으로.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은 일단 3년 연장합시다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3년 연장이 된 뒤에 3년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예. 이걸 굉장히 나쁜 선례를 지금 남기게 됐는데 예.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사실은 좀 고민이 사실은 큽니다. 이게 3년 연장 이런 것들이 진짜 완전 이제 예. 관행화돼 버릴 그런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기 협상이 때문에. 되더라도 3년 뒤에 지금 같은 모습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방법은 딱히 지금은 시작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 단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고 그래서 예. 3년 연장을 정부에서도 좀 화물연대 어떤 협상 카드를 예. 지금 제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고육주책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을 해서 오찬 또는 만찬을 해야 된다. 아니다.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수사사항도 있겠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 의견도 좀 정치권 갈리거든요.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초청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야당 그 압도적 특히 이제 예. 일당의 대표를 초청해야 되죠. 근데 법적으로나 또 다른 또 측면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그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장동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소환 예정인 당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은 분명히 이제 들 겁니다. 오해나 혹시 또는 어떤 해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관저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저는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저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많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 느끼는 굉장히 좀 진심이 담겨진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예. 분이라서 아마 관저에 엄청난 사람을 아마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부른다는 뜻입니까? 예. 1차적으로 지금 야당을 안 불렀다고 하지만 벌써 그 국회의장단을 불러서 한번 예. 식사를 한번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당을 부른 거고 조만간에 이제 야당도 부를 테고 관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하고는 볼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좀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은 야당이 만약에 뭐 경기를 파면 안 하면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런 거 시사했거든요.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불참으로 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국정조사를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그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내지는 해임 건의 운운하는 것은 이 굉장히 좀 국정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다. 국정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제력이 있는 경찰 수사보다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임자를 좀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여야 간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의 가장 그 현재 그 관련된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해임 내지는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이미 선을 딱 긋고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국정조사 이후에 결론적으로 어떤 내는 문제고 또 그 중간에 국정조사가 만약에 일어난 중간에 또 이상민 장관이 본인 스스로 또 정치적인 또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정조사 합의를 끝내자마자 또 이 문제를 꺼낸다. 저는 이것은 국정조사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을 지금 위배하는 민주당의 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태도가 그 위배하는 태도가 계속 간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이런 거는 감안을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감안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은 뭐 어차피 합의를 한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어쨌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홍석준 의원님 그래프 좀 봐주세요. 뭐 조사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최종 결과 나온 게 요거 11월 써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숫자적으로 좀 낮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인데 호감도가 제일 야당보다 낮아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호감도가 30%도 안 되게 나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권 여당으로서 특히 지금 국민의 삶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어떤 대안을 지금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너무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제 여당의 어떤 지지율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12구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도 역시 집권 여당에게는 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뉴스가 되겠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정치를 하면서 이 느낀 게 예. 사실은 이제 양당이 마찬가지인데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제 언론에 어떤 정쟁성 이슈라든지 예, 말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은 또 파묻힌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적으로 또 쌓이다 보니까 예. 국민들에게 정당의 좀 호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소위 말하는 확정 편향적인 그런 정보가 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예. 특히 또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해서 좀 자극적이고 어떤 설사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가 나더라도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특정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슈가 자꾸 이제 그런 또 이슈로 몰리다 보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의 좀 지지도 호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